안녕하세요, 동아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12지 중 10번째 글자 유금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유금은 양력 9월 7일, 8일 정도부터 백로죠. 백로, 흰 이슬이 맺히는 시점부터 10월 7일, 8일 할로, 찬이슬이 맺히는 때까지 그 양력 9월, 6월이라고 합니다. 6월에는 추분이 있죠. 6월 그러니까 양력 9월 23일, 24일 이 경에는 22, 23, 24일 경에는 추분이라고 있는데요. 추분 같은 경우는 낮과 밤의 길이가 또 같아지는 그런 날이죠. 그리고 추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점점 밤의 길이가 길어집니다. 이렇게 이제 밤의 길이가 길어지다가 밤의 길이가 가장 길어지는 시점이 자월인 거죠. 자월. 12월 20일경에 동짓날이 밤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고, 이날을 기점으로 해서 낮이 조금씩 길어집니다. 밤이 점점 줄어드는 거죠. 밤 시간이. 그래서 밤 시간이 점점 줄어들고 낮 시간이 길어지다가 묘월이 되는 거죠. 묘월, 양력으로는 4월 한 20일경에 그러니까 춘분이 있습니다. 춘분에서 이제 낮과 밤의 시간이 동일해지는 거죠. 같아지는 겁니다. 그부터 이제 춘분이 지나고 난 다음부터는 낮 시간이 이제 더 길어지는 거죠. 낮 시간이 더 길어져서 점점 낮 시간이 길어지다가 그 5월이죠. 그러니까 양력으로 6월 21일, 22일 뭐 이 경에 하지라고 있습니다. 양력 6월 20일경에 하지 날이 낮의 길이가 가장 긴 날이 되는 거죠. 그래서 하지를 정점으로 찍고 점점 밤 시간이 길어지다가 지금 배우는 6월 그리고 양력 9월 23일, 22일경에 추분을 기점으로 해서 밤낮의 길이가 같아지고 앞으로는 계속 밤의 시간이 길어집니다. 그래서 이제 추분, 동지, 춘분, 하지에 대해서 잠깐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 6월 같은 경우는 시간으로는 저녁 오후죠. 늦은 오후 저녁이 되겠죠. 오후 5시 반부터 7시 반 사이가 됩니다. 이 시간은 이제 태양이 이제 서산으로 넘어가고 붉은 노을이 생기는 그런 시점이죠. 이제 앞으로 배울 이제 운성으로 보면은 병화가 이제 태양인데, 태양인 병화가 유시를 보면은 사지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죽는다, 사지가 되는 겁니다. 사지의 시간이 되는 거죠. 병화가 사지에 들어가는 그런 시간, 그러니까 태양이 서산마루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시간이 되는 겁니다. 유금은 유금 안에 있는 지장간의 그런 특성, 지장간을 살펴보면은 유금에는 경금과 신금이 있죠. 그래서 유금 안에는 천간에 숨어있는 기운은 경금과 신금이 있습니다. 경금은 10일, 신금은 20일 동안 사령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한 달 동안 경금이 사령하는 시점은 10일이 되는 거고, 이 신금이 사령하는 시점 날은 20일이 되어 가지고, 이 유금의 그런 속성은 정기는 이제 신금이 되는 거고, 천간으로 띄우면
경금이 아니라 신금이 천간으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유금은 천간으로는 신금에 해당이 됩니다. 이 유금 같은 경우는 신금 같은 경우는 주역의 계상으로 살펴보면은 신금은 음이 3개, 양이 3개.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땅에는 음의 기운, 하늘에는 양의 기운이 따로따로 천집이라고 해서 따로따로 섞이지 않는 그런 부분이 있었고요. 이 유금 같은 경우는 땅의 기운, 그러니까 음의 기운이 하나 더 늘어나는 거죠. 그래서 음이 4개, 3개, 이렇게 되는 주역의 계상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거를 이제 8개라고 하는데, 이 8개 중에서 8번째 글자가 되는 거죠. 8번째 곤지가 됩니다. 이 괴는 8개 중에서 8번째인 팔곤지가 되고, 이 괴는 뭐냐면은 5번째죠. 오선 풍괴가 됩니다. 그래서 이 두 개가 합쳐지면은 풍지관이라는 그런 꾀가 되는데요. 뭐 한자가 중요한 건 아니지만은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풍지관이 되는데 의미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상 위에서는 이렇게 바람이 부는 거고, 그러니까 이 지상 위에 있는 바람이 이 대지에 전부 다 이렇게 펼쳐지는 그런 모습인 거죠. 그래서 그 왕이 천하를 두루두루 살피는 것처럼, 두루두루 이제 관이죠. 살필 관, 볼 관이 되는 거죠. 두루두루 살피는 것처럼 마치 땅 위에 부는 이렇게 바람과 같이 곳곳을 다 이렇게 살펴보라는 그런 뜻의 괴입니다. 그래서 이 괴는 풍지관이라는 그런 괴의 이름입니다. 인문기초하면서 이거는 중요한 건 아닌데 어쨌든 알아보았고요. 자, 그래서 이 유금 같은 경우는 특성이 어떤 거냐? 유금은 솔직한 성품, 청렴하다, 모범과 원칙을 좀 중요시하고 본인의 이제 소신이 뚜렷하죠. 그리고 약간 좀 호전적인 그런 부분도 있으세요. 좀 금의 속성이기 때문에 냉철하고 날카로운 그런 부분이 있는 거죠. 이런 완벽하고 청렴결백하기에 좀 직설적인 그런 화법을 좀 사용할 때가 있어가지고 상대를 좀 말로 아프게 할 수 있습니다. 이 신금이 있는 분들은 보통 이제 좀 많이 참아주고 져주는 그런 편이에요. 그런 사람들이 좀 많이 있는데 저 사람이 이렇게 참아주고 그런다고 해서 계속 이제 참아줄 줄 알고 이번에도 참고 양보해 줄 거야 라고 계속 이제 그런 거를 강요하면은 한번 확 폭발해 버리는 그런 일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더 무서운 것을 당할 만큼 더 이렇게 무서운 면을 좀 보여줄 수가 있고요. 그러니까 원래 좀 조용하고 이런 분들이 한번 이렇게 화가 나면은 못 참고 그러는 그런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또 이 신금의 성격이 받은 것 이상 좀 돌려주는 그런 좀
강한 기운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신금한테는 뭔가 원한이나 뭐 이런 그런 것들을 이제 주면 안 돼요. 이 신금은 이제 보석이죠. 그래서 이 신금은 신금의 좀 특성이다 뭐 이런 거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옛날 타짜 영화에서 그러니까 고니가 그 정마담에게 이제 그 마음이 있는 것을 알고 평경장이 이제 고니에게 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마담 뭐 예쁜 칼이야 조심히 다루라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신금은 그러니까 뭐 비유가 좀 적절하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니까 예쁜 이제 보석이기도 하고 그 안에 있는 뭐 날카로움도 있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그 영화의 그 대사가 좀 생각나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신금이 예리한 맛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 번에 좀 이렇게 통찰할 수 있는 그런 능력도 뛰어나고 감각적으로 상황을 파악하는 능력은 논리와 이성보다도 좀 빠르다고 합니다. 신금은 이렇게 그러니까 이 신금이죠. 잠깐만 제가 잘못 얘기했나요? 유금인데 신금이라고 얘기했나요? 정정할게요. 이 유금. 그리고 이 신금은 이제 그러니까 펼치신에서 왔다고 해서 좀 펼치고 일을 좀 벌리는 그런 부분이 있는 반면에 유금은 이제 깔끔하게 정리정돈 이런 것들을 잘하는 그런 성분이 있는 거죠. 그래서 금수가 이제 청하면은 집에 먼지 하나 없이 매일 반들반들 이렇게 닦고 청소하는 그런 부분이 많아요. 근데 금수가 이렇게 있어도 화가 이렇게 좀 더 많다 그러면은 오히려 더 그냥 털털해지는 그런 일도 생길 수도 있습니다. 유금의 좀 속성을 좀 잃어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6월생, 그러니까 유금에 있는 6월, 그러니까 9월이죠. 9월생은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좀 청순하고 깨끗한 미인이 많다고들 합니다. 그래서 업무 처리는 세밀하고 좀 신속하게 처리를 하지만은 약간 좀 그 잦은 실수도 보이는 그런 면이 있고요. 성격도 매우 이제 급한 편이고 아까 얘기한 대로 좀 직설적으로 말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죠. 그러니까 뭐 예리하고 예민하긴 하지만은 또 금방 잊어버린다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용모는 이제 계속돼서 이제 용모는 단정하고 세련되고 뭐 세련미가 이제 넘쳐 이제 흐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남들의 이제 부러움을 사게 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고요. 그리고 또 이제 이 유금의 특성이 자기가 이제 예쁜 걸 알기 때문에 남들이 자기를 좀 예쁘게 봐주고 이러는 것을 이렇게 좀 속으로 이렇게 즐긴다고 해야 될까요? 그런 데서 좀 흐뭇함을, 만족을 많이 느끼는 그런 글자이기도 합니다. 유금 자체만으로도 그 깨끗하고 좀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상도 크고 상상력도 좀 뛰어나다라고 할 수 있죠. 좀 이렇게 구성이 안 좋을 땐 이상주의자, 좀 허영심이 좀 있는 허영에 가까울 수가 있습니다. 이 유금이 있는 분들은 물건을 쓰지 않고 잘 이렇게 예쁘게 보석 장식장에 진열하듯이 이렇게 진열해 놓고 그걸 보는 것만으로도 참 흐뭇하고 행복해하는 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예쁜 것들을 좋아하고 추구하는 그런 낭만적인 성품들이 있는 거죠. 한마디로 좀
아기자기한 그런 맛들이 있습니다. 반면에 이제 뭐 그런 허영심 이상에 가깝기 때문에 뭐 낭비와 사치 이런 것도 좀 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좋은 건 다 합니다. 뭐 음악과 뭐 악기 이런 것도 또 좋아하고요. 당연히 이 유금이라는 글자가 이렇게 옛날 이제 항아리에 이제 술을 담지 않습니까? 술 항아리와도 비슷한 그런 글자라고 하죠. 그래서 술과도 아주 관련이 깊습니다. 유금이 있는 분들 애주가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해가 지는 시간이라 이제 하루의 일과를 끝내고, 그러니까 술 마시기 좋은 시간이 유시하고 술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술 마시기 좋은 시간입니다. 이 유금이 이제 그러니까 술을 이제 발효시키는 뭐 효모 이런 이스트라고 하죠. 일종의 이제 그 균인데요. 뭐 과일을 이제 썩게 하는 병균이 되기도 하고, 뭐 발효를 시키는 그런 균이기도 하고, 좀 이런 세균이라고도 하는 그런 글자가 유금입니다. 그래서 유금이 있으면은 나중에 이제 뭐 자유기문이 있다 그러면은 비뇨 생식기 이쪽으로 좀 질환이 좀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제 유금에 대해서 이제 계속 얘기를 하면은 그러니까 수학의 계절인 거죠. 이제 9월이니까 수학의 계절이고 9월에는 우리의 명절 한가위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가위에는 그러니까 놀고 먹고 마시고 하는 이제 음주 가무가 있는 거죠. 그리고 뭐 유금을 또 상징적으로 보면은 뭐 술단지도 되지만은 뭐 술주전자 뭐 이런 것도 되고요. 뭐 악기, 다이아몬드, 금은 보석, 귀중품, 귀금속, 뭐 은장도, 장신구, 현금, 뭐 지폐, 은행, 그릇, 예쁜 그릇, 뭐 요리사, 뭐 칼을 가지고 칼을 쓰는 사람이니까 뭐 요리사, 뭐 은행원. 이 유금이 현침의 글자이지 않습니까? 이 유금 안에 들어있는 이 신금 자체가 침이죠. 현침의 글자이기 때문에 침술가, 뭐 그리고 유금을 의료도구 뭐 이런 쪽으로도 많이 보고요. 가공된 금속 같은 경우는 다 거의 다 유금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유금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살펴보았고요. 지지별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주, 임묘, 진사. 인이라는 글자가 자, 유금이 자수를 만나면 둘이는 이제 파의 관계이기도 하고 귀문의 관계이기도 합니다. 둘은 이제 좌오묘유 이제 왕지잖아요. 그래서 이 금수가 이제 조가 안 맞고 좀 차갑고 한랭한 좀 기운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이제 자유기문이 있고 그러면은 좀 결벽증이나 좀 완벽주의적인 그런 면이 좀 지나치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얘기했듯이 너무 이렇게 깔끔하게 이제 집을 청소하고 그러는 분들, 이렇게 손을 또 지나치게 깔끔하게 씻는 분들, 뭐 이런 그런 습관이 좀 올 수가 있어요. 오행상으로는 이제 금생수를 해주는 뭐
그런 관계이지만은, 그러니까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은 유금은 금생수를 잘 해주지 않아요. 그러니까 유금 안에는 그런 수를 생해줄 수 있는 그런 의미의 글자가 없는 거죠, 지장간에. 그래서 둘은, 그러니까 좀 어찌 보면 대면대면한 그런 관계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평소에 이제, 그러니까 자수가 유금에게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금생수 좀 해줘. 나 좀 생 좀 해줘. 너는 나의 인수잖아. 라고 이렇게, 금생 해줘라고 하는데, 이제, 그 유금은 이제 꿈쩍도 안 하는 거죠. 꿈쩍도 안 하다가, 그러니까 유금은 또 보석이지 않습니까? 서로. 자기가 예쁘다고, 나는 그냥 예쁘고 도도하게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예쁜 척만 하다가, 지만 알던 유금이, 이제, 화운이 오는 거예요. 화운이 오면은, 유금이 그런 자수한테 얘기를 하는 거죠. 야, 자수야, 화운이 와. 저 화가 나를 녹여버리려고 하고 있어. 네가 빨리 저 불을 꺼버려. 그러면은, 뭐 아무것도 안 해주던 저 유금이 갑자기 화가 온다고 해서 저 불을 끄라고 하니 얼마나 저 유금이 뺀질해 보이겠습니까? 얄밉고. 그런 의미도 있는 거고요. 뭐 이렇게 또 반대로 생각해 보면은 그러니까 자수가 이제 그래서 이제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도와주지 않고 그냥 나는 그냥 있을 거야 라고 이렇게 있는 거죠. 나도 자존심이 있어 라고, 이제 나도 왕지거든요. 나도 자존심이 있어. 어디 그렇게 해봐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있는데 이제 토운이 오는 거예요. 토운이. 그래서 그러니까 둘이 대면대면 하고 있는데 토운이 와가지고 토국수를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자수가 아차 하면 내가 그걸 당하겠구나. 내 존재감이 없어지겠구나 해서 그때 가서 이제 또 유금한테 SOS를 치는 거죠. 야, 유금, 토가 오는데 저 좀 토를 좀 나를 극하지 않게 좀 막아줘. 이렇게 얘기를 하면 유금은 그러죠. 나도 감당이 안 돼. 나도 토에 묻힐판이야. 네 알아서 해. 네 살 길 알아서 찾아가. 라고 하는 그런 이제 관계에, 그러니까 이제 귀문도 들고 이제 파도 들고 막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둘의 관계는 솔직히 뭐 미치겠다. 발작 뛰고 돌아버릴 것 같은 뭐 그런 기분이 좀 들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오행상으로는 다시 말씀드리면 생애 관계지만은, 그러니까 서로 이제 속성은 따로따로 그냥 노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이제 겉도는 관계,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자유라는 그런 귀문이 있으면서 좀 조우가 안 맞고, 그러면은 귀문, 그러니까 무속에서는 이기동자나 이렇게 선녀, 신 뭐 이런 쪽이 이제 온다고 하는 거죠. 자유귀문에 그런 글자가. 그래서 이런 이제 자유가 있으면은 변덕이나 뭐 응석, 생떼 이런 것들이 좀 많아진다고 봅니다. 그래서 귀문은 그렇고, 역시 또 자유파도 이런 변덕에서 오는 거죠. 그러니까 변덕이 생기다 보니까 약속이나 믿음, 계약 이런 것들이 깨지는 현상이 생깁니다. 그래서 파의 작용도 생기는 거죠. 역시 유가 아까 말한 대로 이제 세균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신장방광 비뇨기가 해당이 되지 않습니까? 이런 쪽에 이제 세균 질환성 그런 병들이 좀 생길 수가 있으니까, 이런 글자가 있다고 하면은 항상 그런 의미가 좀 있고, 유운이나 자운, 자년 이런 때, 유대운이나 자대운 이런 때에는
그쪽에 이제 건강에 좀 더 관리를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역시 이제 자유가 그러니까 도화의 글자이지 않습니까? 도화의 이제 글자이다 보니까 부적절한 만남이나 불륜 이런 것도 이제 불륜을 의미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지금 12지지를 배우지만은 참 뭐 역마의 글자도 많고 도화의 글자도 참 많고 그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면서 그러니까 마음을 살짝만 잘못 먹어도 쉽게 이런 도화의 늪에 좀 빠질 수가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글자가 너무 많으니까요. 그러니까 유와 축의 만남은 어떨까요? 그러니까 유축은 반합이죠. 사유축의 삼합인데 유축은 왕지와 묘지와의 그런 합입니다. 그래서 이 유축의 합이 있으면은 토생금이 이제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축토가 이 유금을 생해줘서 금의 기운이 좀 좋아지는데, 어쨌든 이 유금 자체는 자기가 이제 좀 보석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생이나 이런 것들을 받는 거를 그닥 좋아하진 않아요. 그냥 이 유금을 이렇게 잘 빛내줄 수 있는 사화나 좀 이렇게 좀 잘 씻어줄 수 있는 그런 수의 글자가 오는 걸 더 반겨합니다. 자, 유축은 그렇고, 유인은 어떨까요? 유인은 또 이제 자유는 기문이고 유인은 이제 원진의 이런 관계가 됩니다. 그래서 원진의 관계인데, 이 유금이 그러니까 표면적으로는 그러니까 금금목, 그러니까 금금목을 저 인목을 좀 관리를 하고 싶어 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금금목으로 저 목을 좀 관리를 할 거야 라고 이제 생각하고서 딱 치려고 하는데 생각보다 이제 저 인목이 강한 상대인 거죠. 그래서 목을 치려고 도끼를 딱 들었는데, 그러니까 목에 지장간에 이제 있던 병화가 가까이 오면 다 녹여버릴 거야 라고 이제 하는 그런 좀 뻥에 이제 속아가지고 이제 유금이 어쩔 줄 몰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유금을 진짜 이제 녹이고 그러는 거는 정화이지 않습니까? 근데 이 인중의 병화가 정화인 것처럼 이제 뻥카를 날리는 거죠. 뻥을 칩니다. 그래서 인유가 이렇게 있으면은 뭐 자유뿐만 아니라 인유라는 이런 글자가 이제 일지에 이렇게 있고 그러면은 부부궁이 조금 좋지 않다라는 그런 의미가 좀 있습니다. 유와 묘의 관계를 또 살펴보면은 묘유는 서쪽과 동쪽이죠. 그래서 동서의 그런 만남이기도 하고 충의 관계인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반대편에 있어요. 그런 이제 기운들이 있는 거죠. 좌우가 북이고 오는 남인 것처럼 이 묘유는 이제 동서의 그런 만남인 거죠. 그래서 일지에 역시 묘유가 있으면은 부부 관계나 뭐 부부 사이에 뭐 불안이나 근심 걱정, 이별, 싸움, 배신 뭐 이런 것들이 올 수도 있고요. 뭐 신경통이나 손발 저림, 뭐 관절염 이런 통증들도 묘유의 물상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유금의 그런 날카로움이 저 묘목, 목을 좀 이렇게 베는 그런 형상인 거죠. 그래서 어찌 보면 이제 목의 피해가 좀 더 크다고 볼 수가 있는 거고요. 그리고 역시 자유가
도화의 글자인 것처럼 묘유도가 좌우묘유 그 도화의 만남인 거죠. 그래서 묘유 도화의 만남이고 역시 그런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자, 유와 진의 관계는 어떨까요? 육합의 관계이죠. 육합의 관계다. 육합 중에서는 인해합목과 진유합금 이렇게 두 가지를 쓴다고 사용한다고 전 시간에 이제 그전 시간에 말씀을 드렸고요. 지지는 이제 토생금으로 이제 금의 기운은 좀 강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토생금으로 이제 좀 강해지고 또한 이제 6월일 경우에도 진유 합금을 하면은 그 금의 기운이 좀 강해지긴 하는데 역시 이 유금 자체만으로도 이제 보석이기 때문에 토의 그런 도와준 그러니까 생의 그런 거는 솔직히 좀 반기진 않지만은 어쨌든 둘의 만남은 육합의 이런 관계가 되는 거고 금의 기운이 더 세지는 그런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둘이 합을 하면은 이 유금의 이제 날카로움 때문에 진중에 있는 을목이 좀 다치는 그런 그 나무의 뿌리가 잘리는 그런 현상이 생기는 거죠. 진토를 땅이라고 보면은 유금은 그 땅을 갈아엎는 사부로 볼 수도 있고요. 그 쇠고랑 이런 것들 뭐죠? 농기구 그런 이름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이제 그 삽이나 호미 이런 걸로 그 진토 땅을 막 이렇게 헤집어 놓으면은 그 나무의 뿌리가, 을목의 뿌리가, 식물의 뿌리가 다칠 수 있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나중에 이제 형충, 회합, 입고 이런 거에서 배우겠지만은 이 유금이 천간으로 띄우면 이제 신금이라고 하였지 않습니까? 신금이 되는데 일치가 되네. 상관없죠. 일지든 일간이든. 근데 이제 이 신금이 이제 지지에 이제 통근을 하지 않고 이렇게 떠 있어요. 그러면은 이 신금은 언제 좀 위태하냐? 이 신금이 위태할 때는 언제냐? 병진년이 이 신금이 좀 위태한 현상이 생겨요. 왜냐면은 병신합을 하고 이 신금의 묘지인 또 진토가 또 신금의 묘지 아닙니까? 그래서 합고 현상이 생깁니다. 합해서 묘지로 들어가는 그런 현상이 생기니까 만약에 이제 천간에 이 신금들이 허투했다고 하죠. 그러니까 통근, 지지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이렇게 투했을 경우에는 병진년이나 병진일이나 병진월이나 월 때에는 이 신금의 동태가 무척 위태로워지는 그런 현상들이 생깁니다. 자, 그래서 진유합은 그런 관계지만은 진유합이 되면은 진토의 의미도 부실해지고 유금 역시 금이 새로 생기지만은 천간에 있는 신금은 진토의 묘지이기 때문에 동태가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 운에서 병이라는 그런 글자가 뜨던가 이럴 때에는 좀 조심히 봐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진유합이다 이러면은 이 진토가 이제 만물을 생장시켜주는 그런 땅이기도 하고, 진토의 그런 부분을 이제 그 자궁이나 생식기관으로 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진유합이 된다 그러면은 이런 쪽에 이제 수술이나 간염 이런 것도 염두를 해 두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세균이 자궁 안으로 들어갈 수도 있고, 이런 날카로움이 이런 이런 기관을 이렇게 수술한다라는 그런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그런 쪽으로 건강과 관련해서 체크를 해봐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자, 유군과 사화와의 관계는 생지와 왕지와의 그런 합인 거죠. 그래서 이게 또 재미있는데요. 자, 만약에 이제 정유일주가 있습니다. 정유일주가 있는데요. 월에 사화가 있어요. 그러면은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요. 자, 이 유금 입장에서 사화는 생지예요. 생지가 되고 좋은 거죠. 그래서 이 유금 같은 경우는 유금의 이제 남편은 이제 정화이지 않습니까? 정화인데 이제 이 유금을 천간으로 띄우면 신금이지 않습니까? 이 신금은 이 정화를 무척 싫어하는 거죠. 왜냐면은 이 정화가 신금을 이렇게 나는 보석인데 보석을 빛내줘야지 왜 나한테 열을 주는 거야 라고 해서 이 신금은 정화를 좀 싫어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봤더니 회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회지 않습니까? 사회에 나갔더니 뭐 직장이나 아니면 이제 월지니까 고향도 되죠. 그래서 뭐 고향이나 뭐 회사, 직장 이런 데 나갔더니 거기에 있는 남자가 되게 멋있어 보이는 거죠. 고향에 갔더니 뭐 동창도 될 수도 있고, 그런 남자가 나를 이렇게 빛내줄 수 있는 병화의 그런 남자인 거예요. 그래서 이 유금 입장에서는 내 남편 정화보다는 이 사화가 남편보다 더 좋아 보이는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런 느낌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 둘의 합은 이런 관계가 좀 생기는 거고요. 이 사화 역시 뭐 유부남이에요. 왜냐면은 이 사화에는 경금이라는 그런 와이프가 있거든요. 사중에 경금이라는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이 사화는 이 남자가 경금한테 이제 잘 보이고 좀 이렇게 내 여자니까 좀 이렇게 따뜻하게 녹여주고 막 이렇게 하려고 아무리 애를 써도 이 경금은 쉽게 그렇게 되지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병화는 경금이 아무리 내 여자지만은 참 어렵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사화 입장에서는 유금을 봤더니 유금의 신금이 참 예뻐 보이고 여자같이 보이고 정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사화는 정화 친구네 집에 이렇게 놀러 가는 거죠. 놀러 갔더니 와이프도 데리고 이제 놀러 가는 거예요. 친구 집에 이제 초대돼가지고 놀러 갔더니 이 사화의 부인은 오히려 또 정화가 또 마음에 드는 거죠. 왜냐면은 내 남편은 날 못 녹여주는데 이 유금의 남편은 정화는 나를 녹여줄 것 같은 그런 강렬함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복잡한 관계가 좀
생길 수 있는 그런 소지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유금 같은 경우는 사화를 보면은 생지가 되고 뭔가 나한테 이제 좀 생기가 올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이제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유금은 사화를 참 좋아합니다. 자, 그리고 계속해서 자, 오미 신 유 술 해. 유금이 오화를 만나면 둘 다 이제 또 천간으로 좀 띄워봐야 관계가 좀 나오죠. 오유파의 관계죠. 오화는 정화가 되고 유금은 신금의 관계가 되기 때문에 서로 이제 역시 그런 자유파처럼 오유도 그런 따로국밥입니다. 자, 왕자들끼리 그러니까 워낙 이제 개성이 강한 거죠. 주체성이 강한 그런 글자이다 보니까 서로 자기의 속성을 잃어버리지가 않아요. 잃어버리지 않고, 그러니까 각자 이제 잘났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유금이 귀신일 경우에는 오운이 이제 좋지만은 지지에 그러니까 오유가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유금은 저 오화 때문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다. 그러니까 오화 때문에 유금은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요. 왜냐면은 언제 그러니까 나의 가치를 이렇게 손상을 주지 않을까라고 걱정을 하는 거죠. 오화로 인해서 내가 피해받을 것 같다는 그런 스트레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유금과 미토와의 관계는 조토는 불생금이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수가 있으면은 생금이 됩니다. 근데 수가 없이 좀 조열한 경우에는 불생금인데, 유금 자체가 워낙 이미 만들어져 있는 그런 보석이나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토가 생금을 해주든 생금을 안 해주든 그닥 반기진 않습니다. 그래서 유금에게는 별 도움은 안 됩니다. 역시 이제 유금에게 신금은 어떨까요? 유금에게 신금은 신유가 서쪽 서방의 이제 기운인 거죠. 그래서 신유 금국이 되다 보니까 이렇게 신유가 지지해 있다 그러면은 그러니까 목의 기운이 좀 길을 펼 수가 없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 거죠. 목이 좀 신유가 있다 그러면은 목의 오행이 좀 상대적으로 약해질 수가 있고요. 금과 금이 이제 서로 시끄럽게 좀 부딪히고 그러는 그런 현상들도 생기고, 또 유금은 또 보석이고 그런데 신금 옆에 있으니까 그러니까 본인의 이제 가치가 많이 훼손이 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어쨌든 이렇게 신금, 유금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금금 쌍전이라는 그런 현상도 역시 마찬가지로 생기기 때문에 서로가 잘났다고 싸우고 시끄럽게 떠들고 그런 현상들, 아니면 또 교통사고나 이런 것도 일어날 수가 있고, 금끼리 부닥치다 보니까 뼈가 이렇게 부딪히는 그런 일 때문에 뼈에 상처가 나거나 그런 일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유금과 유금이 서로 만날 때에는 역시 유유가 자형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유유는 자형, 서로 이렇게
너무 이렇게 잘난 아이들끼리 같이 이렇게 모아놓다 보니까 역시 이것도 서로에게 좀 상처를 주는 그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뭐 유리병도 되거든요. 유리병이 유리병을 만나서 부서지는 그런 느낌이라고나 할까. 두 개 보석끼리 서로 잘난 체하고 잘 어울리지 않고 까다로움도 2배가 되는 거죠. 하나만 있어도 까다로운데 2개나 있으니까 2배로 더 까다로울 수가 있는 거죠. 역시 유금은 이제 그런 수술이나 상해, 칼로 인한 뭐 상처, 뭐 성형, 뭐 이런 그런 의미가 있죠. 그리고 폐인데 오히려 2개가 있으면은 폐가 오히려 약해질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을 암시하기도 합니다. 자, 유금이 술을 보았을 때에는 술을 보았을 때에는 진유합을 하려고 하는데 이 술이 진술충을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합을 방해하는 글자를 그 육해라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유금은 술이 그러니까 육해살이 되는 거죠. 육해의 글자인 관계죠. 근데 신유술 같은 서쪽 지역에 나랑 가까이 있는 그런 글자를 하다 보니까 나랑 가까운 곳에 있는 그런 글자가 육해의 작용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가까운 사이에 있는 사람들이 사이에서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이 있어요. 그래서 나와 가까이 있는 사람들 사이에서 안 좋은 현상들, 배신이나 모함, 투서, 시기, 원망, 질투 이런 일들이 육해살의 의미가 유술의 육해살의 의미가 이런 일들이 좀 생길 수가 있고요. 그리고 유금 같은 경우는 역시 그러니까 술 중에 있는 병화가 좀 싫어요. 술 중에 있는 정화가 좀 싫어요. 그리고 저 술토 자체가 또 싫어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감이 사라집니다. 보석이 땅에 묻힐 수 있는 그런 일들 때문에. 그래서 좀 싫어지는데 저런 이제 술토가 있는데 묘라는 글자가 있으면은 저 술토가 그 묘목이 이제 둘이는 이제 육합이니까 묘목한테 붙어서 술금은 그냥 냅두는 그런 현상들이 좀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러니까 유술이 있다 그러면은 무척 괴로웠는데 묘년이 오면은 이런 술토가 묘목과 연애하느라 나한테 신경을 안 써서 나는 좀 해방이 되고 내가 좀 유금인 내가 좀 돋보이는 그런 일들이 좀 생긴다는 거죠. 자, 마지막으로 유금이 해수를 만나면 역시 이제 지지의 글자도 천간에 띄어서 봐야 됩니다. 이 깨끗한 유금을 이 해수, 임수, 유금, 신금이죠. 신금을 이렇게 깨끗하게 이제 그 도세주옥해주는 그런 관계인 거죠. 그래서 유금을 깨끗하게 해주는 그런 관계이다. 그리고 이렇게 이제 해수 이렇게 있다, 뭐 자수든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지지에 이렇게 있다 그러면은 이 수의 글자들이 이거죠. 삼수변, 이게 물수 아닙니까? 그래서 이 글자는 역시 수를 나타내는 술수자가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해수나 자수 이런 글자들이 옆에 있으면은
술을 잘 마실 수 있는 그런 타고남을 가지고 태어나는 그런 글자들입니다. 그래서 유와 해는 조가 잘 맞으면 참 둘의 관계는 좋은 관계라고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금을 깨끗하게 씻어줄 수 있는 그런 해수의 작용이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유금에 대해서 알아보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술토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